여기다 보시면 지금 보캐블러리가 나와 있는데요. 맥락 속에서 해라 라는 거죠. 실제로 단어가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예문 또 관련된 사진까지 이렇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또 컴프레hen션 파트도 좀 보시면은요. 스토리 스트럭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캐릭터 세팅, 그 다음에 플롯, 동화책 읽을 때 실전편에 보시면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나중에 어차피 미국 교과서에 가면은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누군지, 어떤 시기, 어떤 맥락하에서, 어떤 세팅하에서 벌어지는지 여기도 보시면 네, 이렇게 When the story take place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Where does the story take place? 이런 식으로요. 그쵸? 플롯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텍스트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그거에 따라서 아이와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아무래도 그냥 단어 이렇게 따라가는 것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공부하게 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스킬, 그 다음에 strategy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좀 혼동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지금 Making Connection이라고 대표적인 리딩 스트래터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렇게 3차에 걸쳐서 compare 텍스트를 합니다. 아이들이 책 하나를 읽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이나 세상과 비교해 보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라이팅 파트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읽은 머티리얼과 연결시켜서 어떤 수준의 라이팅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요즘에 미국 교과서 리딩 블라블라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이 조금 있는데요. 정말 타픽만 따온 것인지 이렇게 사고력을 확장시키고 여러 가지 스킬들을 결합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인지 책을 고르실 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한국인이 너무 사랑하는 그래머 있죠? 그런데 보통 그 미국 교과서에서 1학년부터 그래머를 많이 합니다. 1학년, 2학년. 그리고 특히 이렇게 라이팅하고 링킹을 많이 해서 이런 파트들은 특히 랭귀지 아트라고 따로 또 별도의 교재를 통해서 더 심도 깊게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제 교사용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Literacy Centers라고 나와 있네요. 이제 어떠세요? Literacy라는 말이 조금은 친숙하시죠? 그 다음에 Fluency, Comprehension, 우리 다 구경했던 단어들입니다. 공부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Word Study, 또 한국에서는 조금 많이 경시되고 있고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Word Study, 그쵸? 단순히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어를, 더 많은 단어를 손쉽고 빠르게 암기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페이지는 지금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독립적인 읽기도 보이고 또 디지털 리터러시 파트도 이렇게 강하게 나와 있네요. 사실상 미국 교과서를 많이 소비하는 곳이 아시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ELL을 위한 플래닝이 또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는 EFL이라는 말 별로 안 쓰고요. 그렇죠? EFL이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ELL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우리가 용어는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어떻게 해서 이 텍스트를 해결할 것인지 이렇게, 그쵸? 단어도 1차, 2차, 뭐 스캐폴딩 이런 교육학적 용어도 좀 보이고요. 라이팅이나 그래머랑 연결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지금 보시는 것은 한 책을 어떻게 일주일 동안 공부할 것인가 위클리 플래너인데요. 데일리 랭귀지, 그쵸, 오럴 랭귀지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컴프레hension, 뭐 리터러시, 플루언시 이런 것들 나와 있고 그래머, 라이팅, 또 커먼 코어 스탠더드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책을 보통 5일 정도 이렇게 공부하는데요. 4일차 정도에는 이렇게 다른 책과 커넥션 활동도 이렇게 합니다. 저도 보통 아이랑 책을 읽어줄 때 한 30개월 정도부터 살살 실험을 해서 만 3세 정도부터 강약을 두어서 책 읽기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Feed the Cat 이런 동화책을 하나 메인 책을 읽으면 그것과 어울리는 간단한 아주 이지 리더스들을 골라서 버튼 이런 책들을 골라서 같이 읽어줬어요.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 런 투 리드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동화책입니다. 이렇게 같이 컴바인해서 조금 무게감 있게 약간 가볍게 이렇게 나가면은 단어도 반복되고 표현도 반복되니까 아이가 조금 더 재밌게 또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왜 한 책을 최소한 5번 정도는 읽혀주시라고 말씀드리는지 제가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미국 교과서에서 티칭하는 방식을 많이 참고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정말 저희가 구경하는 수준인데요. 용어를 결국은 어떻게 표현됐던 간에 리딩과 라이팅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새롭게 키워드가 되는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리딩과 라이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익숙하신가요? 네, 평가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미국 교과서 저니스를 통해서 컴포넌트를 보셨다면 이번엔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매우 간략하게만 살펴볼 예정인데요. 폰터슨 피넬 교수님들입니다. 이분들은 리터러시계의 거의 대목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분들은 밸런스드 리터러시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쪽에 좌측에 보시는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가이드드 리딩, 그렇죠? 그 다음에 read aloud인데 interactive read aloud. 요즘은 단순한 read aloud보다는 이렇게 interactive read aloud라고 말하는 경향이 더 큽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클럽이나 또 평가들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네, 이분들은 이렇게 프리-K, 그쵸? 프리스쿨러부터 3학년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공부해라 라는 거고요. 2018년, 19년에 그 뒤에 학년, 또 고학년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프리나 킨더 같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해도 할 게 좀 적네요. 참 다행이죠. 네, 하나 더 살펴보면 이번에는 세딜리어라고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인데요. 거기에서 해석하는 밸런스드 리터러시의 컴포넌트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델링 해주고요. 또 인터랙티브 리더 라우드, 나중에 인디펜던트 리딩까지 교사가 하는 영역, 학생과 같이 하는 영역, 주로 학생들이 하는 영역, 이렇게 교사의 서포트의 정도에 따라서 밸런스드 리터러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 것이 제 영어 독서 지도사 과정이고요. 이론 강의는 물론이고 동화책 소개를 하나하나 하면서 각각의 용어들과 친숙해지려고 합니다. 제 강의의 목적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요. 엄마들이 미국 교과서 티지를 굉장히 편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채택하든 하지 않든 나중에 무관할 수는 없어요. 교재를 보시고 프로그램을 보는 눈을 갖게 하기 위함이고요. 지금 당장은 우리 아이랑 즐겁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책을 읽어 나가기 위한 것이죠. 자, 이제 로드맵 짜기를 시작할 건데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엄마표 영어 책류가 로드맵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아마 다른 강의에서 차차 진행하게 될 거고요. 사실 오늘은 우리가 컴포넌트를 배웠다고는 해도 정말 구경만 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어떤 로드맵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초록색 파트, 그쵸? 초반에 1년 정도에 해당하는 파트는 아동 발달에 따라서 사실 호불호가 굉장히 나뉘기 때문에 아동 발달을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선택을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조금 갈릴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태교 때부터 영어를 했고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기본 축은 이렇습니다. 그림책 읽기를 하고요. DVD도 봅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한 1년 정도는 제가 영어에 순수하게 투입한 것이 한 30분, 하루에 30분 정도, 그쵸? 그 다음에 2년차 정도까지는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시간 이상, 1시간에서 한 1시간 30분 정도 주로 할애했고요. 2년차에서 3년차 정도까지는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가까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평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림책과 DVD를 기본으로 하면서
다른 책을 조금씩 읽혀준 편인데요. 이 많은 책을 다 사야 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직업이 이런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제가 보고 싶어서 참고로 사는 책도 있고 시리즈 중에서 한두 권만 하는데 나머지는 그냥 소장용으로 취미생활이죠. 책을 좀 모으는 게. 그래서 사기도 했지만 실제로 저희 아기가 만 3세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동화책 한 100권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100개 정도 타이틀 읽은 것 같고요. DVD는 초반에는 좀 샀는데요. 제가 나중에는 유튜브에서 거짐 다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한 2년차 정도 때는 DVD 비용은 좀 죄송하네요. 0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왜 첫 번째 스테이지로 엄마표 영어의 첫 번째 스테이지로 태교부터 3세까지를 꼽냐면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엄마 마음대로 되는 인생의 유일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에너지 레벨 가장 높죠. 아기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그래서 또 게다가 아기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저항을 할 수 없어요. 네,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이죠. 근데 2살 넘어가고 만 36개월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행기 타도 돈 받고요. 그쵸? 그 다음에 워터파크 가도 받습니다. 여행 경비 다 들어요. 너무 타당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부터는 되게 완연한 하나의 인격체인 겁니다. 그래서 엄마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만 3세부터는 밀당을 많이 해야 되고요. 책 하나 읽히시려고 해도. 그래서 엄마 마음대로 되는 유일한 시기니까 이때 영어를 조금 시작해 놓으면 그 다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입니다.